한서지리지 현도군 고구려현초는 고구려현의 요산에서 발원한 요수, 즉 소요수가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계마현조에서는 서계마현의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를 만난 후에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한서지리지는 현도군에서 총 3개의 하천을 제시했는데 고구려현의 요수와 남소수, 서계마현의 마자수가 그것입니다. 나머지 현인 상은태현에서는 하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학계 통설 및 주류설에서는 요수, 즉 소요수를 현 호나해, 마자수를 현 서북한 동로강에서 압록강 물줄기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마자수검토 8편의 영상과 그 앞에 도입 영상 4편 등 총 12편의 영상을 통해서 마자수가 현 사학계 통설 및 주류설이 비정한 동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물줄기가 아님을 다각도로 논증하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이미 원고구려 집단이 동가강 수계를 장악하고서 소자와 부의강의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서 한나라와 대치하고 있었고, 이로써 기원전 1세기에 한나라 영역의 동안계이자 남한계가 소자하와 부의강의 분수령임을 논증하였습니다. 현도군에 있는 3개의 하천 가운데에서 남소수를 제외하고 소요수와 마자수 모두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으로 들어갑니다. 즉 현도군은 요동군의 동북쪽에 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위치와 정체를 탐구하고 있는 마자수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전 후 시기에 한나라 현도군의 동안계이자 남한계였던 분수령의 서쪽 또는 서북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책구루로 판단되는 백기보 고성의 동쪽 또는 남쪽에 마자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구려현의 소요수는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가고, 서계마현의 마자수 역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바다, 즉 한자어 해는 액면 그대로의 바다, 즉 시나 오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호수나 혹은 여러 강이 만나서 바다와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곳, 또는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큰 강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안평현 부근에서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나 큰 강이 있었을 가능성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도군의 주요 하천인 소요수와 마자수가 모두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으로 들어가는 만큼 요동군 소속의 여러 현과 요동군에 있는 여러 하천의 위상을 파악한다면 마자수의 실체에 다가갈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안평을 주제어로 한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문헌기록이 제시한 요동군 각 현 및 하천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현 유화 좌우 지역의 하천의 형세 및 한대 유적, 특히 성곽과의 관계상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중사학의 통솔이 비정하고 있는 요동군 각 현의 위치와도 비교 대조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한나라의 관계사, 특히 군사 행위 관련 기록을 통해서 서안평의 위치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로써 서안평을 주제로 한 탐구의 결과로서 마자수를 비정하여 보겠습니다. 요동군 각 현의 배치상은 우선 대요수와 소요수, 대량수 등에 대한 한서지리지 및 수경의 기록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특히 대요수에 대해서 한서지리지의 기술 내용과 수경 및 수경주의 기술 내용이 각각 다른 까닭에, 또한 수경은 그 저작 시기의 상한 연대가 2세기, 수경주는 역도원의 저작이므로 515년경이므로 한서지리지 기술의 상보 자료는 수경까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수경주의 기술은 참고 자료로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소요수, 대량수, 시리위스 등의 기술로 본
고구려현, 요대현, 요양현, 거취현, 양평현 등의 위상입니다. 한서지리지 현도군 고구려현조는 요산에서 요수가 나와서 서남쪽으로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수경의 기술과 합치합니다. 한서지리지 요동군 요양현조는 그 발원처는 제시하지 않고 다만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요양현에 이르러서 요수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수경에는 대량수든 양수든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서지리지 요동군 거취현조는 시위산에서 시위수가 나오는데 북쪽으로 양평현에 이르러서 양수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것을 그대로 도식화한 각 현과 각 하천의 위상입니다. 다음은 대요수 기술로 본 대요수, 안시현, 망평현, 방현 등의 위상입니다. 예전에 게시한 남송 추리도의 대요수와 소요수편 영상에서는 한서에서 무경충에 이르기까지 대요수 및 소요수 기술과 그 인식의 변천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한서와 수경의 관련 기술을 상보적 성격으로서 통합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기술 내용을 보면 대요수 기술에 있어서 한서와 수경의 기술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한서지리지 요동군 망평현조는 대요수가 세회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안시현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서지리지 현도군 고구려현조는 요산에서 요수가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서지리지 요동군 요양현조는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요양현에 이르러서 요수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경은 소요수 기술에 한해서는 한서지리지와 동일한데 대요수 기술이 크게 다릅니다. 수경 대요수조는 대요수가 세회에 위 백평산에서 나오는데 동남쪽으로 세에 들어가서 양평현 서쪽을 지나서 다시 동남쪽으로 방현의 서쪽을 지나서 다시 동쪽으로 안시현 서쪽을 지나서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평현이 요대현, 방현, 안시현보다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 것이 되어서 한서지리지의 거취현조가 기술한 양평현의 위치와 맞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현은 군치로서 요동군 내에서 비교적 가운데에 위치하였는데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게 되면서 서부도의의 치수가 있는 무료현에 가깝고 서부도의 소속의 방현, 망평현 등과 한 지역 범주에 있게 되며 나머지 14개의 현이 양평현이 속한 지역 범주에서 모두 동쪽에 위치한 꼴이 됩니다. 또한 수경이 제시한 이러한 양평현의 위치는 뒤에서 계속하여 살펴볼 여러 문헌 기록과도 배치가 됩니다. 수경의 대요수 기술에서 우선 대요수가 발원한다고 한 위백평산의 위백평은 위고의 오기로서 본래 산해경 해내동경의 기술을 가져온 것입니다. 본래 산해경의 요수는 호타의 남쪽에 있던 어느 하천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현 산서성 양천시와 하북성 석가장시의 남쪽, 산서성 장치시와 하북성 안양시의 북쪽에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깊이 설명하여 다룰 수 없으며 훗날 요수, 요동 등에 대한 저의 연구를 공유할 때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경의 대요수 기술은 그 다음이 더욱 문제인데 세내로 들어온 대요수가 동남쪽으로 흐르면서 양평현과 방현의 서쪽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안시현의 서쪽을 지난 다음에 그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경의 이러한 기술은 양평현을 중심한 한서지리지 소유수, 대량수, 시리위수 그리고 수경의 소요수 기술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한서지리지는 대요수가 망평현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안시현에 이른 후에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수경의 망평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동남쪽으로 흐르던 대요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면서 안시현의 서쪽을 지난 후에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한서 지리지가 제시한 대유수, 망평현, 안시현의 위상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수경의 대유수 및 수유수 기술이 가리키는 하천을 현 대릉하 또는 나나수계로 추정하는 가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후한이 요동 속국을 편성한 서기 2세기 초 안제 제위 시기부터 단석괴가 선비 제국을 이룩한 2세기 후반기까지 이 사이에 어느 시기로 추정합니다. 일단 후한서 군국지 요동 속국조는 요동 속국이 후한 안제 시기에 편성됐으며 옛날에 감양이었던 창류현의 서부도의 치소를 두고서 요동군과 요서군에서 각각 3개 현을 취하여서 총 6개 현으로서 속국을 편성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한 건국초인 서기 30년에 각 군국의 도의관을 폐지하였다가 그 후 후한이 안정기에 접어든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몇몇 곳에 도의관을 재설치하였는데 유주 지역에서는 서기 104년에 요동군 서부 도의가 유일하게 재설치됩니다. 그리고 서기 106년에 요동군에서 요양현, 고현현, 후성현 등 3개 현을 떼어내서 현도군에 가져다가 편속시킵니다. 요동 속국이 언제 편성됐는지 알 수 없으나 후한서의 안제 건광 원년 즉 서기 121년 기사에 처음으로 요동 속국 도의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안제가 즉위한 106년에서 요동 속국 기사가 처음 등장하는 121년 사이에 요동 속국이 편성된 것은 분명합니다. 요서군 3개 현과 요동군 3개 현을 합쳐서 요동 속국을 편성했는데 본래 무려현에 있던 서부 도의가 요서군에 창류현에가 있으며 창류현이 요동 속국 전체를 관할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무려현에 있던 요동군 서부 도의의 역할은 오환과 선비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전한시대부터 줄곧 오환을 활용하여서 흉노를 방비하거나 공격하였는데 후한 광무제 건무 25년인 서기 49년에 상곡군, 어양군, 우부평군, 요서군, 대군, 안문군, 삭방군 등 한나라 영토 내지로 오환이 대거 이주하여 거주합니다. 본래 오환은 현 시린고려맹 일대에서 남쪽으로 적봉시, 장가고시, 승덕시, 진앙도시 일대까지 영역으로 삼고서 활동하였고 선비는 이러한 오환에게 가로막힌 채 현 시라문헌의 북쪽, 대응할령의 동부에서 거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49년에 오환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하자 이때 비로소 선비는 한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중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선비는 한나라 내지에서 반란과 약탈을 일삼는 오환을 막는 역할에 지원하여서 한나라로부터 돈을 받아먹으며 세력을 키워갑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서 오환을 활용하였는데 그 오환이 말썽을 일으키자 이제는 그 오환을 막고자 선비를 활용하였던 것인데 선비 역시 대군,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 등지를 공격하고 약탈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말썽을 피워댔습니다. 오환과 선비가 말썽을 피운 서기 1세기에서 2세기 초중반에 이르는 그 시기에 고구려 역시 한나라의 요동과 현도 등을 계속하여서 공격하여서 위축시킵니다. 자, 화면에 제시한 표에서 선비의 초기 활동은 생략했습니다. 표에서 고구려의 요소 십성을 위시한 49년부터 56년까지의 기사를 보면 저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예전에 몇 개의 연구에서 깊고 넓게 다룬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후한이 성립하던 서기 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후한은 장성박 영토를 수습하지 못하여서 그 동안계가 지금의 하북성 준화시와 당산시 일대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후한이 건국 시기에 여러 지역의 내란을 평정하고서 비로소 정착기에 접어든 그 4, 50년대에는 우한이 장성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지역에 이주하여서 살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선비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나 선비 역시 말썽을 피웠습니다. 어양에서 요동에 이르는 지역이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즉 한나라가 이 지역을 수습한 것은 요동태수 재웅이 선비족을 돈으로 구워 삶아서 길들이면서부터입니다. 후한서 선비전의 서기 59년 기사를 보면 한나라는 선비에게 해마다 2억 7천만 전가량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기가 고구려의 요소 십성을 전후한 그 시기와 대체로 겹치는 것이죠. 한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요동군과 현도군을 회복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서기 121년의 상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음력 4월의 기사를 보면 이때 고구려는 선비의 군사 8천구와 함께 요대현을 통해서 요동군에 침입합니다. 즉 고구려는 선비와 연합하여서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요대현은 소유수가 대유수에 들어가는 지역으로서 요동군에 깊숙한 요충지인데, 이곳을 통해서 요동군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후한이 전한 시기의 요동군과 현도군 영역을 온전히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표에서 97년의 선비의 활동을 보면 요동 선비가 요서군의 비여현을 공격한 사실이 있는데, 비여현은 현 진왕도시 노령현 북쪽에 천안시 서안촌 일대에 있었습니다. 요서군의 비여현을 침입한 선비를 방어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당시 요동태수였던 제3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습니다. 선비는 요서군에 침입했는데 이로 인한 처벌은 요동태수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요동태수가 요서군 지역까지 그 방비를 담당했거나 그 군치를 요서군 지역에 두고 있었을 개연성을 열어줍니다. 표에서 115년의 선비의 활동을 보면 요동선비가 무려현을 포위했다가 한나라 측에서 청야작전을 쓰면서 수성하니까 다시 요서군 창녀현을 공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동속국이 서기 115년 이전에 편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비는 표에 포함되지 않은 서기 122년 이후에도 수시로 요서, 요동, 현도, 요동속국 등지를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제야 역사 연구가로서 왕검성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명 별지기님은 요서군 동부도의 소속의 호소현, 문성현, 류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요동군의 무려현, 함독현, 방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별지기님의 주장은 요동속국에 대한 담기양의 역사 지도로 표상되는 한중사학의 비논리적, 모순적, 엉터리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견해인데, 즉 무려현, 함독현, 방현 등 요동군의 3개현이 기존 요서군의 동부도의 지역으로 교치돼서 배속됨으로써 요동속국에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요서군이 있던 천안시와 진왕도시 지역에서 도산에서 천안시 동북부와 진왕도시 북부에 이르는 지역은 북경 서부의 거용관, 북경 북부의 고북구 지역과 함께 북방 종족이 중국의 내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합니다. 한나라는 선비족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당시 요서군이 있던 현 천안시와 진왕도시 지역에 군사, 외교, 행정적으로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는 요서군 인근 9년 가운데에서 서한식이 오한 선비 등을 담당했던 부서인 요동군 서부 도의를 서기 104년에 다시 부활시키고 요동선비와 요서선비 등이
당시에 현 진왕도시와 천안시 지역을 통해서 중국 내지로 계속하여서 침입을 하고 있었던 까닭에 오한선비 담당 부서인 무료현의 요동군 서부도의를 서한시기 요서군 동부도의가 있던 교려현 즉 창류현으로 이관시키고 요동군 서부도의가 있던 무료현 인근의 험독현과 방현의 군사, 주민, 행정자본까지 기존 요서군 동부도의 지역으로 이거시켜서 요동속국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구려 역시 현도군과 요동군을 대대적으로 계속하여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요동군의 서부 지역은 요동속국이 편성되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한정적인 기간에 요동군 군치가 있는 양평현이 무려현 지역으로 옮겨져서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기에 상황을 반영한 것이 그 편찬의 추정 상한연대가 2세기인 수경의 대요수 기술의 곡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경 대요수 기술의 이질성은 단석괴가 이룩한 이른바 선비제국 시기와의 관련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비는 단석괴가 등장하여서 서기 156년 즈음부터 그가 죽은 181년을 지나서 2세기 후반까지 광대한 대제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삼국지 선비전에는 단석괴가 이룩한 선비제국의 동안계에 대한 두 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요수와 접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북평에서 요동군에 이르러서 부여 예맥과 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에서의 서성은 옛 우전국 서산성이 있던 현 신강 화전시 일대를 가리킵니다. 요수에 접했다는 기술과 요동군에 이르러서 부여 예맥과 접했다는 기술을 보면 선비제국 당시 동계는 요동군의 요수로서 요동군 대부분은 선비제국의 영토는 아니었으며 또한 부여 예맥과 접했다는 기술에서 예맥은 고구려를 가리키므로 요동군과 현도군의 북부에서 고구려와 영토를 서로 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나라 요동군 지역은 선비제국의 영토가 아니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서기 2세기 후반기에 고구려의 무수한 요동군과 현도군 등지의 침입 및 교섭 기사가 존재하므로 서로 합체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수는 어디일까요? 이 단석괴의 선비제국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요동군 서부 도의가 있던 무료현과 그 인접현인 방현, 험독현을 요서군 동부 지역으로 교체하고 요동군 서부 도의가 가지고 있던 선비 등에 대한 담당권을 본래 요서군 동부 도의 치수가 있던 교려현, 즉 창류현에 이관하여서 요동속국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요동군 무려현, 방현, 험독현 등의 지역이 요서군으로 이거되면서 해당 지역인 요동군 서부가 비어있게 되었죠. 요동속국 설치 시기와 그 이후 단석괴의 선비제국 시기, 이 시기에 해당하는 2세기 전체에 걸쳐서 고구려는 요동군과 현도군을 계속하여서 공격하였습니다. 즉 이때 양평현을 비롯한 요동군의 주요 현이 현 대릉하와 의무려산 지역으로 한시적으로 옮겨가 있게 되면서 수경의 기술과 같은 이질적인 지리 인식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국지 선비전이 기술한 선비제국의 동한계에서 그 요수는 현 요하가 아니라 망우하에서 대릉하로 이어지는 물줄기이고 이것이 수경의 대요수라는 추정입니다. 한편
서진 말기에 단선비, 모용선비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존 장성 바깥에 요동, 낙랑, 현도 등의 군현을 현 진왕도시와 천안시 일대로 대거 교치해 와서 새롭게 평주를 구성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수경의 서진해학자 곽박이 손을 댔다는 주장이 우세한 만큼 본래 한서지리지가 지니고 있던 대요수와 소요수 지리 인식에 요동군 등이 진왕도시 일대로 교치돼 옴에 따라서 그 지역의 난화와 청룡화 등의 수리 정보와 뒤섞여서 수경의 대요수 기술을 낳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관련 가설 중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 내용을 여기서 깊이 계속하여서 다룰 수는 없고, 훗날 관련사를 고찰한 연구를 영상으로서 공유할 때 설명하기로 하면서 본래의 주제인 양안시기, 요동군의 소속현의 위상, 즉 위치 고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수경의 대요수 기술에 대한 저의 추정과 판단이 옳든 그르든, 수경의 대요수 기술은 한서의 대요수 및 소요수, 대량수 기술, 그리고 수경의 소요수 기술이 전하는 각현의 위상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한나라 요동군 각현의 위상, 즉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료를 통해서 대요수 및 그 주변 지역, 구체적으로 망평현, 방현, 안시현, 그리고 험독현과 무료현 등의 위치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망평현과 안시현의 위치는 한서지리지 망평현조의 대요수 기술을 통해서 그 대략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망평현은 세외에서 발원한 대요수가 요동군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로 요동군의 북쪽에 위치한 것이죠. 그리고 안시현은 망평현에서 대요수가 남쪽으로 흘러서 도달하는 지역이며, 그곳에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바다의 북쪽에 인접한 곳입니다. 이를 그대로 표시하면 화면에 보인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다시 앞에서 소요수, 대량수, 실위수 등의 기술로서 구체화한 요동군 각현의 위치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망평현 지역을 지나는 대요수의 물줄기 형세가 북에서 남으로 뻗은 직선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점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망평현의 위치는 대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망평현을 거치는 대요수의 물줄기 모양새와 그 망평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대요수가 안시현의 가운데를 관통하여서 바다에 들어갔는지는 한서지리지 기술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요수 서쪽에 있는 요동군 소속현들, 구체적으로 무려현, 방현, 험독현 등의 대략적 위치를 검토하여서 보시는 화면의 지도에 표시한 후에 이를 실제 지도에 적용하고서 각 현의 위치를 교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들의 위치를 계속하여서 탐색하여서 구체화해 보겠습니다.